자, 보겠습니다. 집합단원의 연습 문제고요. 총 14문제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강의를 찍으면서 그 개념 강의 쪽은 웬만하면은 중학교 과정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수업을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찍으려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연습 문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강의는 싱커즈 학원의 학생들을 위한 강의고 또 수업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할 거니까 앞으로는 조금 설명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할까 싶습니다. 근데 빠르다고 해서 말 자체가 빨라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정확한 설명 위주로 가도록 해볼게요. 자, 5-1번을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집합의 원소로서 다른 집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집합 A의 원소를 보면 일단 1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가 들어가 있고요. 3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대신에 여기 보면 뭐가 있는 거냐면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원소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4하고 5가 원소인 게 아니라 4, 5를 갖고 있는 집합 자체가 원소인 거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이렇게 4개입니다. 1, 2. 자, 이런 문제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처음부터 그냥 A의 원소라고 해놓고 써놓고 시작하면 좋아요. A의 원소는 뭐예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아니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A의 원소고 그 다음에 4와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A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만 뭘 쓸 자격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A의 원소다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1번. 3은 A의 원소이냐? 아니죠. 이거 당연히. 3은 A의 원소가 아니라 뭐가 A의 원소인 거예요?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얘가 A의 원소인 거지. 그래서 1번은 틀린 복이고요. 2번.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 자체가 A의 원소인 거 맞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번은 맞는 복이입니다. 답은 2번이겠지만 계속 가볼게요. 3번. 1, 2가 A의 부분집합이다. 잘 보시면 A의 원소에 1이 있고 A의 원소에 2가 있죠. 그럼 A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든 집합은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지. 그러니까 3번도 옳은 것이네요. 그죠? 아, 답이 한 개가 아니구나. 여러 개 있을 수 있겠구나. 세 번째, 3, 4, 5가 A의 뭐라 그랬어? 이건 무슨 뜻이야? 부분집합이라는 거잖아. 얘가 말이 되려면 3과 4와 5가 모두 A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3, 4, 5 중에서 어느 것도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복인데요. 4번은 어떻게 쓰면 맞냐면 요게 A의 원소이고 요게 A의 원소니까 얘네 둘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32이다.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5개가 아니라 4개 있으니까 32가 아니라 2의 4제곱 16이 답이 되겠죠. 5-2번을 보겠습니다. 자, M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집합의 원소는 Z래요. 그리고 Z는 어떻게 표현된다? 요렇게 표현되는 뭐인 거예요? 복소수입니다. A, B는 양수이고요. 그죠?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가 복소수를 나타낸다는 거지. 항상 우리는 이 복소수를 나타낼 때는 실수부와 허수 부분을 나눠서 써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요. 허수 부분은 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 I를 곱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M이라는 집합은 실수부가 A 플러스 B가 되고 허수부가 A 마이너스 B의 꼴이 되는 그러한 모든 복소수의 집합이다 그랬습니다. 그쵸? 근데 A,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A, B가 양수일 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집합의 원소인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2-로i가 A의 원소가 되려면은 여기가 얼마고? 2고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5가 되는 A, B가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 지워야 될 게 있네요. 지워야 될 게 아니라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 그럼 우린 더해서 2가 되고 빼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양수 A, B가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두 식을 더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실수부와 허수부를 더해볼게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더해보면 얘가 얼마가 돼요? 2A가 되죠? 그럼 얘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맞죠? 예. 왜냐면 A가 양수니까.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더해서 음수인 것은 일단 원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그죠?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1번
없앴고요. 자, 이러고 났더니 5번도 바로 뭐가 아니라는 걸,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지? 어떻게 됐어요? 왜냐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더해서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더하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됩니다. 3번도 당연히 아니겠죠. 왜? 3번이 되려면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는데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이 가능하고요. 그때 a, b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5-3번. 자연수N에 대해서 an이라는 집합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x바, 그리고 이거 뭐라고 읽냐면 가우스 x라고 읽어요. 아, 가우스 n분의 x라고 읽어요. 가우스 n분의 x가 1이 되고 x는 자연수다. 이러한 집합이 있을 때 a3와 a6을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a3와 a6을 각각 구해보는 게 아니라 an을 그냥 구하는 겁니다. an을 구하는 거야. n에 대한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 x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만약에 3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얘기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3이란 얘기죠. 그럼 이건 수식선상에서 봤을 때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을 때 x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3 이상이 돼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x가 4가 되는 순간 가우스 x는 4가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3 이상 4 미만이란 얘기랑 같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우스 x가 n이라고 한다면 n은 정수가 될 거고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n이란 얘기니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n에서 n 플러스 1 사이란 얘기가 됩니다. 되겠죠? 하지만 n은 포함, n 플러스 1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집합 an이라는 게 x들을 원소로 갖는데 가우스 n분의 x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리고 x는 자연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 상황에서 얘가 1이란 얘기는 다시 쓰면 무슨 얘기야? n분의 x가 어쨌든 1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정수 부분이 1이라는 뜻일 거야. 그런데 뭐보다는 2보다는 작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뭐보다 n보다 크거나 같고 2n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n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하면 a3는 어떻게 됩니까? 네, x는 n에다 3만 대입하면 되지. 3 이상 6 미만이니까 3, 4,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6라는 것은 6 이상 12 미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부터 어디까지? 11까지가 될 겁니다.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5-4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A라는 게 Z들을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Z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P 플러스 Q 루트 2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PQ는 정수라 그랬어. 자, 집합 A를 다시 보면 어떤 뜻이냐면 P하고 Q에 정수를 대입해서 만들 수 있는 P 플러스 Q 루트 2 꼴의 모든 G들의 모임입니다. 이해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집합 A의 원소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PQ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루트 2가 있을 수 있고요. 뭐 3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루트 2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많은 꼴이 있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PQ가 정수이기 때문에 Q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Q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Z는 P꼴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정수는 다 A의 원소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쵸? P에다가 원하는 정수, Q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보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P에다가 마이너스 3, Q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정수 전체의 집합을 Z라고 했을 때 Z는 A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하죠. 모든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임의의 정수 K는 K 더하기 0 루트 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 정수고 얘 정수죠? 당연히 니은도 참입니다. 자, 그리고 집합 A의 임의원소 XY에 대해서 XY를 곱한 게 A의 원소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곱해보면 되겠죠? XY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이 XY가 둘 다 A의 임의의 원소이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자, A 원소의 자격이 뭐야? G는 P 플러스 Q 루트 2지? 그럼 X는 P1 더하기 Q1 루트 2 꼴로 표현이 될 거고요. Y는 P2 더하기 Q2의 루트 2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XY가 A의 임의 원소라면 얘를 만족하는 정수 P1, Q1, P2, Q2가 있는 거고요. XY를 우리가 곱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요렇게 곱하고 나면 어떻게 남느냐면 P1 더하기 2 루트 죄송합니다.
곱해버리면 P1, P2 더하기 2배의 Q1, Q2 더하기 그 다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P1 곱하기 Q2 더하기 P2 곱하기 Q1의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였어? P1, P2, Q1, Q2가 전부 다 뭐였으니까? 정수였으니까 얘가 뭐라는 사실, 정수라는 사실, 그리고 얘도 정수라는 사실 바뀌지 않죠. 다시 말하면 XY를 곱한 것도 여전히 정수 더하기 정수 루트 이꼴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굉장히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즉 P 더하기 Q 루트 이꼴의 수들은 계속해서 곱해도 어떻게 된다? 여전히 P 더하기 Q 루트 이꼴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5-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 중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것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가조건은 다르게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2와 2를 갖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2도 A의 원소이다. 이 두 개는 일단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가조건이에요. 자, 나조건이 중요한데 나조건을 보면은요. X가 A의 원소이면 1-X분의 1도 A의 원소이다 라 그랬죠. 이 나조건이 중요한데 이 나조건은 X가 A의 원소란 뜻이 아니야. X가 A의 원소라면 필연적으로 1-X분의 1이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조건의 뜻이 뭐냐? X가 A의 원소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값도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명제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라 그랬으니까 나 조건에 의해서 1-2분의 1도 뭐의 원소가 돼야 돼요? A의 원소가 돼야 합니다.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는요? 3분의 1이죠. 따라서 우리는 3분의 1도 A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분의 1이 A의 원소이면 다시 나 조건에 의해서 뭐가 성립해야 되느냐? 1-3분의 1분의 얼마도? 1도 A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3분의 2분의 1이니까 즉 무슨 얘기야? 2분의 3도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3이 A의 원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1-2분의 3 분의 얼마? 1. 얘도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면 어떤 일을 발견했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라면 필연적으로 3분의 1도 A의 원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3분의 1이 A의 원소이면 필연적으로 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성립하면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2가 A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놈과 요놈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이면 자동으로 3분의 1이 원소이고 3분의 1이 A의 원소이면 2분의 3도 A의 원소이고요. 2분의 3이 A의 원소이면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니까 어쨌든 간에 처음에 요거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얘네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냐면 2가 A의 원소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2분의 1도 A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가?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가 되면은 역시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1도 A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이건 무슨 얘기야? 2분의 1이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죠. 2분의 1이 A의 원소가 되면 무슨 얘기예요? 1 빼기 2분의 1분의 1이 A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보면 2가 A의 원소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와 얘가 똑같으니까 2가 A의 원소면 얘도 원소가 돼야 되고 얘가 원소면 얘도 원소가 돼야 되고 얘가 원소면 얘도 원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의 처음부터 얘네들은 원소라고 했으니까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하고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전부 다 A의 원소가 돼야 되죠. 자, 나머지가 A에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둘을 만족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얘네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A에는 딴 건 몰라도 마이너스 2, 3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1은 됐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2분의 1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적어도 이렇게 6개의 원소는 가져야 한다. 이게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 A다. 되겠죠? 자, 5-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집합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야? 여러분들 2차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2차 함수에서의 2차 부등식 집합 A가요.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그랬는데 A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안쪽만 쓸게요. 이건 X 플러스 3 그리고 뭐예요? X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부등호롱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3, 얘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처럼 보이지만 제곱이죠. 제곱으로 보이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인 상황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쵸? 되겠죠? 그런데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까지니까 A가 B에 포함되려면은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얘가 어떤 꼴이 돼야 되느냐? x-p, x-q는 0보다 작다 꼴로 표현되는데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q가 1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 만난다고 치면 이 값이 0보다 작아지는 부분, 즉 집합 B의 영역이 집합 A 영역을 포함하게 되죠. 자, 근데 지금 보면 A에는 마이너스 3과 1이 들어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B가 A를 포함하려면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P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 Q는 1보다 커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은 0. 아이고, 0이 아니죠.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불렀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3과 1의 양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그리고 1을 대입했을 때 둘 다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gx라고 부르면 두 가지 조건을 볼 거예요. 첫 번째, g 뭐는 마이너스 3은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되고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g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도 1을 대입해도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a 빼기 a제곱 더하기 1. 얘도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는 P와 Q 사이가 이제 B의 영역이 되는 거니까 B가 A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을 푸는 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5-7번을 보겠습니다. 자, A는 3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A하고 A-B 그리고 A 플러스 B가 있고요. B는 0과 절대값 A, AB라는 3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A랑 B랑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되고 B의 모든 원소도 역시 A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둘 다 몇 개로 같다는 얘기는 3개로 같다는 얘기는 3개가 다 다르고 셋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되겠습니까? 자, 시작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B에 보니까 아는 원소가 하나 있습니다. 0이 있죠. 맞습니까? 그럼 B에 0이 있으니까 A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0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뭐라면 A가 얼마라면? 0이라면, 이게 0이라면 말이지. 그럼 절대값 A도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절대값 A도 0이 되는 거니까 이 0과 이 0이 겹쳐서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는 0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능한 게 뭐냐면 A-B가 얼마인 경우나 A인 경우나 아니면 세 번째 케이스는 A 플러스 B는 0이 되는 케이스거나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위에 것도 보겠습니다. A-B가 0이라면은요. 그 얘기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집합 A를 다시 한번 써보면 A, 0, 그 다음 2A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A랑 B랑 같으니까 B 자리에 A를 대입하면 집합 B는 뭐가 되냐면 0, 절대값 A, 그 다음에 B가 A니까 A 제곱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A와 2A는 서로 다른 수예요. 근데 A가 0이 아니죠. A가 0이면 모순이니까.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와 2A는 서로 다른 수고 얘의 2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금 이 A와 2A, 절대값의 A제곱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케이스가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요게 A이고 요게 얼마일 수 있어? 2A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때는 A 값이 얼마 나와야 돼? A제곱은 2A가 되려면 A는 0 또는 2인데 A가 0은 아니니까 이때는 A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됩니다. A가 2면 B도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볼 건데 얘가 2A이고
얘가 A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절대값 A와 절대값 2A가 같으려면 애초에 절대값이 같으려면 A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A는 2, B는 2, 요 한 가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A 플러스 B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집합 A는 여전히 A, 얘가 2A, 마지막 게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B가 마이너스 A니까 집합 B는 뭐가 되냐면 0, 절대값 A, B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의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A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놈은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놈은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이놈은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얘네들은 부호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집합 A와 B가 같아질 수가 없겠죠.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 되는 문제고요. 답은 A는 B는 이다. 8번을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 B, C, D, F 6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이 집합 중에서 집합 B, C, D의 부분집합도 아니고 집합 C, D, E, F의 부분집합도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거의 경우의 수 문제에 가까운데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집합을 먼저 배우고 경우의 수를 나중에 배웠어. 그러니까 집합을 먼저 배우고 경우의 수를 나중에 배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집합에 대한 문제가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경우의 수를 먼저 배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파트에서 집합에 대한 문제를 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근데 잘 봐두세요. 지금 집합 A라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 C, D, E, F예요. 6개의 원소를 갖고 있죠.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찾을 건데 요놈의 부분집합이 아니어야 된대. 그럼 요놈의 부분집합을 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니까 얘의 부분집합을 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B, C, D를 쓰고요. C, D, E, F를 쓸 건데 첫 번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면 얘의 부분집합은 일단 2의 6제곱이니까 6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뭘 찾아야 돼? 얘의 부분집합이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얘의 부분집합 2의 세제곱 몇 개? 8개를 빼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의 부분집합이 몇 개? 2의 4제곱 16개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은 64에서 BCD의 부분집합 빼고요. CDEF의 부분집합을 빼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이 CD하고 CD가 겹쳐져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CD의 부분집합 몇 개인데? 4개가 있을 텐데 4개 한번 써볼까요? 뭐야? 공집합, 그 다음 C, 그 다음 D, 그 다음에 하나 더 CD를 다 갖고 있는 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원래부터 세면 안 돼. 얘의 부분집합이면 안 되고 얘도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전체를 센 다음에 8개를 빼고 6개를 빼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C와 D의 부분집합이라는 놈은 여기서 2번 뺐습니다. 한 번씩 빼야 되는데 2번 뺐죠. 한 번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4개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9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에서 이제 활용되는 문제인 거야. A가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X는 A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까지만 읽는 순간 어떻게? X의 개수는 2의 6제곱이니까 몇 개? 64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더 붙었어요. 뭐야? 2, 3, 5와 X의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2, 3, 5와 X의 부분집합이 2, 3, 5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X가 이 안에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빼주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 3, 5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뭐를?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갖는 것.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몇 개냐는 걸 묻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2, 3, 5 중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갖는 것의 개수는 2, 3, 5 중 어느 것도 원소를 갖지 않는 것을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집합이 아닌 거를 세기는 조금 어려운데 얘가 뭐가 되는 거, 공집합이 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교집합 x에서 뭐가 되는 거,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x를 빼면 될 거고요. 이러한 x의 개수는 2, 3, 5를 갖지 않고 있는 x의 개수니까 다시 말하면 1, 4, 6의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죠. 이해되니 이거? 몇 개예요? 1, 4, 6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일 거고요. 그 2의 세제곱을 어디에서? 64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구하는 답은 64 빼기 8. 그래서 얼마가 돼요? 5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10번을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A와 집합 B는 X/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A 차집합 B는 X/X는 10보다 작은 소수라 그랬습니다.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데 일단 A와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사실 전체 집합을 그려야 하는데 A와 B 바깥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합집합했더니 10보다 작은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안에는 10보다 작은 수 1부터 9까지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A 빼기 B라는 것이 어디예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이 조금 아웃라인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돼 있는 요 아웃라인을 갖고 있는 이 반달 모양에 들어가는 게 뭐야? 10보다 작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2, 3, 5, 7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럼 나머지가 어디에 들어갈 텐데? 여기에 들어갈 텐데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합했을 때 나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2, 3, 5, 7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B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죠. 2, 4, 6, 8, 9 이렇게 되겠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몇 개입니까? 네, 32개가 될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5-11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왜 나왔는지 모르는 문제인데 조금 이제 별표를 한번 쳐놓읍시다. 좀 재밌는 문제예요. 왜 재밌는 문제냐면 우리가 집합을 배우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걸 배우고 있는 것 같거든, 지금.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 뭐라 그랬냐면 집합 강의 도입부에서 집합은 사실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용어들을 집합으로 규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있는 전체 집합 U를 한번 잘 보면은요. U라는 게 뭔지 봅시다. X, Y, XY는 실수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두 개의 실수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모든 순서쌍들의 집합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실수와 실수의 순서쌍은 항상 좌표평면의 점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합 U가 사실은 뭐냐면 집합 U가 바로 좌표평면의 모든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좌표평면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집합은 간단하게 R2라고 나타냅니다. 이 R2의 의미는 R은 실수고요. 여기에 2가 붙은 건 실수와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실수의 두 개의 순서쌍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U라는 건 좌표평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A는 뭐냐면 X, Y가 뭐라 그랬어? Y는 X 더하기 루트 3이라 그랬지. 그럼 이것도 잘 해석해보면 뭐냐면 Y는 X 더하기 루트 3을 만족하는 X, Y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이거 잘 보면 뭐예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루트 3인 직선이죠. 다시 말하면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Y는 X 플러스 루트 3 위의 모든 점들의 집합. 그게 뭐야? 바로 얘의 그래프죠. 아하! 잘 생각해보니까 전체 집합은 그냥 좌표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고 집합 A는 뭐다? 네, X 플러스 루트 3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다.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라는 거죠. 자, 그리고 B는 뭐예요? P, Q가 모든 좌표가 유리수가 되는 그러한 놈들의 집합이겠죠. 딱 따로 이름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떤 거냐면 우리 여기에 XY 좌표평면이 있는데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좌표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뭐란 얘기고요? 집합 U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안에서 Y는 X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만 다 모아놓은 이 파란색 직선 위의 점들의 집합이 바로 뭐란 얘기야? 집합 A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집합 B는 좌표평면 내에서 뭐야? 모든 유리수점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유리수점도 있고 무리수점도 있겠지만 작품면 전체에 퍼져 있겠지만 마구잡이로만 난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묻는 거고요. 이것을 이해했으면 사실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저 선생님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고 되겠죠?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 1번 A와 B의 합집합이 U냐 그랬어. 다시 말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좌표가 유리수인 모든 점을 합하면 이 점이 될 것이냐.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간단한 예로 뭘 볼까? 간단한 예로 그냥 1,√3이라는 점을 보면 이것은 U에는 포함되지만 A에도 포함 안 되고 B에도 포함 안 됩니다. B에는 1,1 플러스 √3이 와야 되죠. 맞죠?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게 없느냐? 그런 얘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Y는 X 더하기 √3을 만족하는 X, Y가 있는데 만약에 X가 유리수라면 유리수에다 √3 더했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무리수가 돼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X 값이 유리수면 Y 값은 자동으로 무리수니까 X와 Y가 둘 다 유리수가 될 일이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물론 둘 다 무리수가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3이면 이 √3이니까. 하지만 둘 다 유리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를 찾아보면 X가 유리수일 때 필연적으로 Y가 무리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리수가 돼야 되고요. B에 속하는 원소는 A에는 없다. 따라서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럼 3번은 당연히 틀린 거죠? 4번은 이거 당연히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A와 B의 합집합이 A가 되려면 B가 A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죠? 예. B에 있는 거 둘 다 유리수점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A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힘들죠? 나도 힘들어. 자, 전체 집합 U가 A, B, C, D가 있습니다. 이거 N은 뭐예요? 원소의 개수 물은 건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 그리고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예요.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처음부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4개였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U가 있고요.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뭐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 원소를 집어넣을 건데 이 바깥쪽 영역에는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맞지? 1개 들어가야 돼.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돼? 1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면 집합 A와 B의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려면 남은 원소 몇 개를 4개 중에 3개를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 1번, 2번 영역에 안 집어넣고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란 얘기죠. 그쵸?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합시다. 우리는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만족시키는 A와 B를 두 개의 집합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느냐 한번 세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 B를 만드는 방법을 세라는 얘기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집합 문제지만 경우의 수 문제랑 굉장히 가까운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갈 이 영역을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4번 영역. 그럼 여기에는 원소가 1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0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으냐? A, B, C, D를 몇 명의 사람? 1, 2, 3, 3명의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지. 얘는 못 받으니까. 그쵸? 근데 2번이 몇 개를 받는 거야? 2번이 1개의 원소를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얘랑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스텝. 2번 영역에 들어갈 원소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2번에 A, B, C, D 중 하나가 들어갈 테니까 2번 영역에 들어갈 1개를 선택하는 게 4가지입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 2번 영역에 예를 들어서 B라는 게 들어갔다고 치자. 선택하는 게 4가지고요.
그럼 두 번째 스텝으로 갈 텐데 뭐냐면 이제 남은 1, 3, 0에다가 뭐를 나눠줘야 돼? 뭐를 나눠줘야 되기는? 바로 A, 남은 3개, A, C, D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1번과 3번에게 A, C, D 3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각각이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나눠줄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8개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한 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가 있고요. 남은 3개를 여기나 여기에 나누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3개를 여기에 들어갈 것이 뭐든지 결정해주면 여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남은 3개가 있는데 그게 뭐 A, 방금처럼 C, D라고 한다면 이걸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나누어 준다. 그 방법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13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A는 뭐라고 했냐면요. X가 X는 n과 서로 소인 자연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이제 잘못하면 실수하기 쉬운데요. X가 n과 서로 소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최대 공약수가 1이란 얘기죠. 그래서 1번처럼 A2라는 걸 물어보면 2와 서로 소인 건 2의 배수가 아닌 모든 수가 되는 거니까 A2는 결국 홀수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쵸? 근데 두 번째 물어본 A4 같은 경우는요. 4와 서로소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서로소라는 게 4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지. 4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 4라는 것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니까 4와 서로소가 되는 수는 여전히 소인수 2가 없는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4와 서로소인수나 2와 서로소인수가 어떻다? 결국은 같은 거다. 즉 A2와 A4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요. 1번 일단 맞는 복이고요. 집합 A2의 원소는 2의 배수가 아니죠. 다. 4의 배수가 아닌 수는 모두 집합의 원소이냐? 아니죠. 4의 배수가 아닌 수 중에서도 집합 A4의 원소가 아닌 게 있습니다. 어떤 거? 2라든가 6 같은 건 절대로 4의 배수가 아니지만 얘는 A4의 원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4의 배수가 아닌 수는 모두 집합 A4의 원소이냐? 아니라 이런 얘기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6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6이 뭐니까? 2 곱하기 3인 거니까 6과 서로 소이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들이죠. 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니까 결국 A6은 2의 배수가 아닌 수는 A2,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A3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둘의 교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2와 A3의 교집합은 당연히 A2에 포함된다. 이건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4번은 위에서 우리가 이미 계산해 놨습니다. 맞죠? 자, 지금 보시면 A4가 뭐랑 같으니까 A2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4와 서로 소인 거나 2와 서로 소인 거나 소인수 2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A2라는 건 2와 서로 소인 거, A3라는 건 3과 서로 소인 것. 2와 3은 소수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것. 그것은 6과 서로 소인 것. 이렇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주면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AM이라는 건 만약에 M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P 곱하기 Q 곱하기 R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PQR이 뭐고? 소수다라고 주어진다면 이건 일반적으로 A의 P제곱, AP 교집합, AQ 교집합, AR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에 뭐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60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60이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60과 서로 소이려면 2도 3도 5도 없어야 되죠. 소인수 안에. 그래서 얘는 A2, A3, A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기서 A4 같은 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A4는 A2랑 똑같으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 C, D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아래에 그려놨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잘 보면은 이거 3번 좀 표시 좀 선생님이
좀 보기 편하게 해놓을게요. 여기가 1번 영역이에요. 여기가 2번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몇 번 영역이에요? 3번 영역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1, 2, 3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거야? 얘네들을 A, B, C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면은요. 1번 영역이 지금 요렇게 된 부분이잖아. 그지? 그럼 1번 영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A와 C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A와 C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진 않죠. 요만큼이니까. 그치?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뭐를 택하면 되는 거야? B의 바깥 부분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영역은 아주 간단하죠. 일단 A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는 교집합. 어디에도 들어가야 되고 C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들어가면 안 돼? B의 여집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A와 C의 교집합에 들어가고 동시에 B에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은 지금 어떤 영역인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자, 2번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 D에 들어가야 됩니다. D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엔 들어가면 안 돼? A와 C의 합집합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만 답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2번 영역은 D에서 뭘 뺀 거다? A와 C의 합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을 빼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마지막 3번 영역을 보겠습니다. 3번은 기본적으로 어떤 파트냐? 이것도 한번 보니까 3번 영역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일단 D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B에는 어디예요? 들어가야 되죠. A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C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 D에는 들어가면 안 돼. B에는 들어가. A에는 안 들어가. C에는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A에는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 그리고 C에는 어떻게? 들어가. B에는 들어가. 그리고 D에는 안 들어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뒤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지금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 3번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3번 영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와 D의 합집합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것의 어느 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거지. 그지? 얘의 바깥쪽에 있고 B와 C의 교집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놈의 어디에 있는 거야? 안쪽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3번 영역은 B와 C의 뭐에서? 교집합에서 뭘 빼라? A와 D의 합집합을 뺀 것이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문제 5-13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